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기면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상현일 코쿠시보의 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코쿠시보가 되어 요리치에 발리고 숨어 살다가 한유를 만난 뒤 그에게 검수를 알려주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소란이 보고는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쉐어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코다키 사콘지를 만나게 된 탄지로 그에게 귀살대원이 되고 싶으니 선별 시험장에 보내달라고 했고, 사콘지는 귀살대 선별 시험은 생존율이 아주 낮은 시험이며 너 같은 풋내기가 다짜고짜 한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거절했죠. 그렇다 탄지로는 그렇다면 나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수련시켜주라고 했고, 사콘지는 탄지로의 결단이 선 눈빛에 이 아이는 가르치면 귀살대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탄지로의 몸은 코쿠시보와의 수련으로 이미 단련된 상태. 사콘지의 훈련을 쉽사리 격파했고, 사콘지는 탄지로에게 검을 쥐어주며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이미 전집중 호흡의 검술, 심지어 사콘지가 처음 보는 완성도 높은 검술을 구사했고, 사콘지는 도대체 어디서 검술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동작들이라고, 온 가족이 혈기들에게 몰살당했기에 귀살대원이 꼭 되고 싶다고 했고, 사콘지는 넌 따로 수련이 필요 없겠다며 바로 귀살대 선별시험에 내보내게 되었죠. 탄지로는 선별시험에 가자마자 해외호흡을 시연해 혈기들을 슥슥 베어버리게 되었고, 다른 시험자들이 허접하게 혈기들에게 당하고 있는 걸 보자 내심 자신을 단련시켜준 코쿠시보가 정말 엄청난 스승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장을 주름 잡고 있던 손혈기까지 탄지로는 무난하게 베어 죽여버린 후 선별시험이 종료되게 되었고, 탄지로는 정식 귀살대원이 되었죠. 그 뒤 탄지로는 네이코를 데리고 임무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엄청난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한 냄새가 느껴져 쫓아가 보니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자신을 알아보는 탄유를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뭐 이런 꼬맹이 검사가 뭐라 할 수 있겠냐는 생각과 더불어 위장 결혼한 아내와 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곳에서 민간인 하나를 헬기로 만들어 소동을 일으켰고,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탄유로는 그 소동에 휘말렸다가 타마요와 유시로의 도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타마요는 탄유를 불러 어째서 귀할대 검사가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물어봤죠. 탄유로는 자신은 무장을 죽이고 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무장을 죽인다는 목적이 같은 그를 보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유시로의 결계에 누가 침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스사마루의 색칠공이 그들을 습격했죠. 타마요 일행은 밖으로 황급히 나왔는데 스사마루가 날리는 색칠공을 탄유로가 해외호흡으로 전부 베어버리는 걸 보고 야하바와 스사마루 정도의 혈기라면 분명 탄지로가 이길 것 같아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유려한 해외호흡으로 그들을 압박하며 둘의 목을 베어버렸고, 타마요는 저 검술을 마치 예전 무장을 베어버렸던 요리체 검술이라는 것을 알아 더욱 기망이 올라갔죠. 그런데 겨우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몸이 소멸된다 싶었는데 또 다른 기회가 느껴졌고, 상인일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타마요는 상인일 코쿠시보는 탄지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더군다나 자신의 정체까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혈기이자 오랜 세월 동안 최강급 혈기로 살아온 자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대로 살해당할 거라는 생각에 분통이 터진다 했죠. 종타쿠는 엄청난 기익을 내뿜으며 타마요에게 다가갔는데, 타마요는 갑자기 바들바들 떨다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고, 종타쿠는 타마요 왜 그래?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타마요는 자신이 어째서 아직 죽지 않은 거지? 라며 놀랐는데, 옆에는 코쿠시보가 탄지로랑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종타쿠가 타마요 깨어났네? 아무리 그래도 너도 수백 년간 살아온 혈기인데 무섭다고 기절해버리면 어떡해?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저 어안이 벙벙했죠. 종타쿠는 무장을 퇴치하려면 타마요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타마요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원작에서처럼 탄지로가 타마요를 만날 때를 기다려야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타마요에게 나 역시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무장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너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죠. 타마요는 무장을 퇴치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코쿠시보가 같은 편이 된다면 분명
승산이 커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러 개 있어도 멍청한 행동에 오만방자한 성격을 가진 모자는 함정을 파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압도적인 검술 실력과 노력까지 하는 코코시보는 실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타쿠는 탄지로를 이용해 타마야를 만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었고 타마야와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이야기를 했죠. 한편 탄지로는 그 후로 여러 임무들을 다니며 실전 경험을 쌓게 되었는데 그 위상은 귀할대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귀할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고 마치 최근에 추가된 천재검사 무이치로와도 비슷한 대원이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뒤 나타공원 산에 수많은 헬기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임무를 향해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거미 헬기들의 함정이 빠져있던 수많은 귀할대 검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조종당하는 듯 탄지로를 향해 돌진해왔죠. 탄지로는 그 공격을 피하며 주변에 있는 거미 헬기들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자꾸 귀할대원들이 막는 바람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아빠 거미열기와 형 거미열기까지 나와 탄지로를 공격했고 탄지로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카운터치며 형열기의 목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쏟아져 오는 공격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졌죠. 공격이 날아온 쪽을 보니 하야노 루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고 탄지로는 아주 큰일 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지로는 착한 심성 탓에 조종당하고 있던 혈기들을 베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을 먼저 배원하지 못하면 거미 혈기들에게 둘러싸여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그 순간 조종당하던 귀할대원들이 전부 몸이 베어 쓰러졌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 혈기의 목이 바다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귀할대 검사의 모습이 보였죠. 탄지로는 어떻게 같은 편인 귀할대원들을 베어 죽여버릴 수 있느냐고 소리쳤고 그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한 뒤 곧바로 자신이 뛰어드는 혈기들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도 헤어블션에 거미 혈기들을 베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빠 거미 혈기가 거친 고함을 내지르며 강력한 주먹을 무이치로에게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순간 가벼운 몸놀림으로 피한 뒤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 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루이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루이는 이 두 명의 검사에게 엄청나게 열이 받은 상태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거미줄을 쏟아내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헤어블션에 그 공격을 막으면서 내심 무이치로 쪽을 바라봤는데 무이치로는 여유롭게 루이의 공격을 잘라내며 루이에게 접근했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동시에 루이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그 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수많은 귀할대원들을 베어버렸다고 도대체 왜 동료들을 죽인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무이치로는 어차피 그자들은 혈기에 당한 상태 혈기를 죽이는데 방해만 됐을 뿐이다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그 싸늘한 말투에 탄지로는 열이 받아 이성을 잃었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헤어블션에 무이치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가 다레오블션에 탄지로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둘은 서로의 공격에 튕겨져 뒤로 쭉 밀려났죠. 탄지로는 무이치로의 다레오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네가 코쿠시보 스승님의 검술을? 이라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 스승님? 네가 우리 할아버지 알아?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뭐? 할아버지? 라고 물었고 둘 사이에는 한동안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무이치로의 어린 시절 토키토라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무이치로 가족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밤 혈기가 집을 습격하게 되었고 무이치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각성해 혈기를 죽여버렸지만 형인 유이치로가 그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귀할대원들이 찾아와 무이치로를 구조했는데 우비야키 장주는 무이치로에게 너는 태초의 검사의 자손이라며 귀할대가 되는 것을 권유했고 무이치로는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받아 검술을 단련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이전의 혈기와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귀할대 선별시험을 통과해 검사가 되긴 했지만 딱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무에 갔다가 한 혈기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는 상현일의 표식이 있었죠. 종타쿠는 어느 날 밖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귀할대 검사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검사를 보고 한눈에 카이가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상현일의 혈기를 보자마자 곧바로 만스런 시전했는데 종타쿠는 한 걸음에 뛰어가 카이가쿠를 막아섰고 카이가쿠를 팔자루 부분으로 흠집해주었죠. 카이가쿠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아니 차라리 저를 혈기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솔직히 카이가쿠가 꼴보기 싫어서 그냥 죽여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혈기가 되고 싶고 나에게 충성을 하고 싶다면 여러가지 미션을 주겠다고
앞으로 귀할 때의 정보들에 대해서 낱낱이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죠. 하야코는 그때부터 종타쿠의 앞잡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극비 정보로 한 꼬마 검사가 태초의 검사의 자손이라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고 종타쿠는 설마 무이치로를 말하는 건가 싶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이치로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만나게 되었던 거였죠. 종타쿠가 놀랐던 이유는 예전 인간 시절 치이쿠니 가문에서 살고 있을 때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는데 혈기의 습격으로 집이 전부 불타버린 바람에 집안에 있는 모두가 죽게 되었고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어 절망했습니다. 괜히 혈기들이 집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무이치로라는 캐릭터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미치카츠의 아내는 그 습격에서 몸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비었던 미치카츠가 혈기들에게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미치카츠가 분명 저 혈기들에게 주었겠거니 싶은 마음과 저런 괴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공포심이 들어 몰래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뱃속의 아이를 임신했었고 그 자손들이 쭉쭉 나아가 무이치로가 된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무이치로에게 너는 내 후손이라고 너의 형을 죽인 혈기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강해져야 한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혈기의 말을 믿을 줄 아느냐고 종타쿠에게 덤볐는데 종타쿠는 그런 무이치로에게 참교육을 시켜줬고 그 실력, 그 호흡으로는 절대로 넌 상현의 높은 급의 혈기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자신 역시 이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느꼈고 이 혈기가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에 살짝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검투를 배우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이치로에게 달의 호흡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무이치로는 왠지 모르게 원래 호흡인 안개 호흡보다 달의 호흡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익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아하니 이렇게 가다간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 탄유로의 해의 호흡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귓갈 팬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꼈습니다. 종타쿠는 무이치로의 마음을 더 열게 하기 위해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동안 가역들의 존재를 몰랐던 일들, 태초의 혈기인 무잔을 죽이기 위해 사실상 스파이처럼 혈기가 된 비참함을 알려주었고 무이치로는 종타쿠에게 통화되어 당신의 계획에 꼭 큰 힘이 되고 싶다고 했죠. 종타쿠는 요 녀석 당신이라니 땡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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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훨씬 넘는 슈퍼 할아버지일 테니 그냥 코쿠시보 할배라고 불러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알겠어요 할배 라고 하며 열심히 달의 호흡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이치로는 단기간에 엄청난 실력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귀할때에서는 무이치로가 그저 천재검사라고 생각하며 주의자리까지 유명하게 된 거였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네가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녀석인가? 생각보다 약해 빠진 녀석이구나. 할아버지는 너를 만나게 되면 너를 데리고 할아버지 아이트로 오라고 하셨었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데리고 도서로 가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에서는 비록 적으로 만나 큰 고통을 남겼던 무이치로를 같은 편으로 포섭해 달의 호흡을 알려주며 점차 공률을 늘려가는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